지난해 10월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은비라는 작은 아이가 하늘로 떠났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추억으로 남길 무렵 한 아이는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심정지가 된 은비는요, 병원에 실려온 것은 7월 15일 오전 11시 40분쯤. 의료진도 놀랄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고 해요.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었고요. 살아난다 해도 장애 및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 살아가게 될 은비였다고 하네요. 은비는 병원에 실려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가면서 가느다란 생명을 연명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꽃다운 어린 소녀는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은비의 짧은 생은 너무 기구하고도 아팠습니다. 은비는요, 2012년 9월에 태어났고요. 엄마는 자신의 성을 따서 예쁜 꽃 이름으로 지어줬다고 해요. 지금의 은비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은비는 엄마의 바람대로 꽃처럼 자라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이의 꽃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이 사진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사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희밋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비의 엄마는요, 갓 17살 된 미혼모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닐 나이에 동생 같은 딸을 낳았습니다. 중졸 학력이 전부였던 이 엄마는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사귀던 남학생과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은비 엄마가 쓴 기록을 보면 부모는 어릴 때 이혼을 하고 친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며 생활을 성장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할머니의 손에 자랐어요.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에 딸은 누구보다 소중한 생명이었다고 해요. 정말 끔찍히 아꼈다고 하네요. 17살 미혼모와 딸은 사회통념사 외딴 섬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곁을 지켜야 할 어린 아빠는 이 불쌍한 딸과 부인을 두고 떠나버렸어요. 은비가 출산하자 한동안 함께 있다가요,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서 연락마저 끊었다고 해요. 원하지 않은 임신, 출산, 그 두 사람에게 가장 버팀목이 되어야 할 아빠가 어느 날 그 두 모녀의 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정말 아무리 어린 나이라지만요, 최소한 아빠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어린 정말 이 딸내미는 무슨 죄야. 태어나서 아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오고 있었고요. 부모 역시, 그 엄마 역시 힘들게 딸을 혼자 키워야 했다고 해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17살 엄마는요,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렇죠. 17살이라는 엄마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에 지원이 없는 상태에선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 엄마는 가만히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의 분유값이라도 벌려면 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24시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하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엄마는요, 2014년
1월쯤에 서울의 한 24시간 아동복지시설에 은비를 맡겼어요. 어린 딸을. 자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은비 엄마에게 보육료를 감당하는 것도 힘에 겨웠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엄마는 2014년 3월 보육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의 한 고아원에 아이를 맡겨요. 당시 은비는 17개월 정도, 그러니까 겨우 1년이 넘짓다는 아주 갓난아이였고요. 한창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했던 그 나이였어요. 은비의 어린 엄마는요, 이 땅의 미혼모가 얼마나 힘든지 새삼 깨달았다고 해요. 혼자서는 은비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정말이지. 아이가 뭔죄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 일단 은비는요 결국 입양을 갔고요. 은비는 2014년 6월 서울 소재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입양원에 입소했어요. 한창 재롱을 떨고 사랑을 받아야 할 이 나이에 엄마 품을 떠나야만 했던 은비는요 2015년 5월 은비 엄마가 입양원에 전화를 받았어요. 입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딸을 맡긴 고아원에서. 은비가 곧 입양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부모에게 맡겨져서 정말 예쁘게 자라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엄마는요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눈물의 상봉이 이어졌고요. 은비 엄마는요 딸과 인연을 그 길에서 그 마지막 보는 그 상봉에서 끊어야만 했어요. 은비가 2달 후에 엄마와 상봉을 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한 가정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 이거는 어린 은비한테 닥치는 잔혹한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아이에겐 똑함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양 엄마가 될 윗딱모가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증상이 있었고요. 어린 은비한테 하루에 한 끼 밥만 줬다고 해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죽지 못할 정도 조금, 그만큼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화가 나면 은비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변기에 머리를 감기는 학대를 일삼았다고 해요. 정말 이럴 거면 입양을 왜 한 거야 도대체. 아이를 그냥 고아원에 있게 냅두지. 그리고 그 양부모는요 은비가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면서 파양 절차를 밟았어. 아니 이럴 거면 왜 입양을 해서 파양까지 하냐고. 애기가 뭔 죄냐고. 2번 죽는 거라고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입양 체험한다고 데려오다가 심한 학대를 하고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린 거예요. 은비는 이렇게 2번의 버림을 받아요. 친엄마한테 그리고 양부모한테. 은비인데 버림을 받는 이 은비가 이 부모와 이 양부모와 생활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고작 4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이 아이는요 아무것도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요. 학대만 받아서 아이가 상처만 받고 다시 4개월 만에 입양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그리고 2달 후인 2016년 7월 말 이번에는 대구에 있는 한 가정에서 앞과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양을 전제로 한 채 가정 위탁을 갔어요. 양부모는 이곳 입양원에서 6명의 아이를 입양했고요.
은비를 입양할 당시에도 2살 어린 남아도 같이 입양을 한 거예요. 2살 어린 남자 아이도. 근데 은비는 이곳에서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학대를 당했어요. 2017년 4월 저나트륨 혈중으로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아이가 실려온 거예요. 이 증상에 대해서 김은이라고 하는 그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가 물고문을 당했을 때 보이는 증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은비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은비가 물고문을 당했을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라고 말을 했대요. 이 의료진은요, 은비의 몸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온몸에 멍 그리고 화상 자국이 발견을 하자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해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요, 의료진이 상황을 오인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경찰들 왜 이 모양이야?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때 정말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사를 했다면은 은비는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15일 은비는요, 의식을 잃은 채로 경북대학교 응급실에 후송이 되어 와요. 병원에 왔을 당시에 은비의 상태는 많이 심각했다고 해요. 몸 곳곳에 화장 자국과 시퍼런 멍. 저번에도 왜 멍이 있고 화상 자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어린 아이 몸에 얼마나 할 게 있다고 그렇게 아이를 때렸을까요? 양 아빠는요, 경찰서에서 은비가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해서 응급실에 왔다라고 둘러대기만 하기만 적극했대요. 아니, 아이가 뒤로 넘어져서 깨나질 못하는데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라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화를 냈다고 해요. 의료진이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요, 양 아빠는요, 이전 대구의 다른 병원에서도 신고됐지만 무마됐다면서 의료진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고 이전 병원의 의료진과 통화를 하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경찰에 알렸어요. 경찰의 연락을 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요, 조사에 들어갔고요, 양부모가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에 그러니까 서울가정법원은요, 은비의 입양 허가를 결정해요. 예비 양부모의 각 학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양 허가가 난 거예요. 이게 말이라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결정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김은희, 아까 말했죠,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 김은희라는 사람은요, 입양 체험 과정 중에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입양원과 입양 그 체험 과정에 은비의 상태를 숨기고 입양 허가를 받아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양 엄마는 경찰에서 상처와 대인 자국은요, 은비가 잘못해서 생긴 거라고 진술을 해요. 그리고 그는요, 은비가 연장하고 자해하고 머리 박고 그런 문제 행동을 했다라면서 모든 상처를 은비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화상도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은비가 아몬드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데인 것이다. 토스트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데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마하기 바빴고요. 멍은요, 이건 멍이 아니라 몽고지 반점이 다른 애보다 큰 것이다 라는 헛소리를 짓거리기도 했대요. 경찰은요, 은비처럼 입양된 오빠를 조사를 했어요. 아까 입양한 사람 더 있다고 했잖아요, 입양 아동이. 그래서 은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요, 이 아이도 양 엄마처럼 은비의 문제를 돌렸어요.
이 아이가 양부모와의 생활에 힘든 적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은비가 막대기로 자신의 몸을 때리고요, 머리를 땅에 박는 자해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11살 이 오빠가. 화상에 대해서도요, 짜파게티 국물을 쏟아서 화상을 입은 거고 엄마가 약을 발라주고 먹였다라고 말을 했대요. 오빠도 은비의 상처를 동생 탓으로 돌리기 급급했고요. 전자레인지에 아몬드를 넣고 돌리다가 데이고, 토스트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데이고, 양엄마와 말이 달랐어요. 은비의 같은 상처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진술을 한 것은요,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졌어요. 보세요. 은비의 상처, 엄마는 전자레인지에 아몬드를 넣고 돌리다가 데이고 토스트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데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오빠는 짜파게티 국물을 쏟아서 화상을 입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두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일관성도 없고 신빙성도 없어진 거예요. 이런 정황을 보면요, 양부모가 아이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은비는 엄마가 때려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실수로 데운 거야. 꼭 그렇게 진술해야 돼? 라면서 아이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었어요. 더욱 이 은비에 입양된 오빠도요,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발견이 됐어. 이 오빠의 몸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마, 눈, 그리고 턱에 상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빠는요, 은비가 때려서 상처가 난 거예요 라고 둘러댔대요.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드디어 양부모의 학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경찰은요, 8월 양부를요, 아동학대로 내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고요. 은비가 죽으면서 양부에게는 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양모는요, 방임과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요. 양부모 측은 변호사를 4명이나 선임해서 대응을 했어요. 1심에서는 양부 백, 이름은 정확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양부 백아무개 씨, 당시 53세에게 징역을 10년, 부인 김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를 했어요. 재판부는요, 백 씨의 경우 그 죄가 매우 무겁고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김 씨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라면서, 다만 백 씨가 초범이고 학대를 막기 위한 김 씨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어요. 그리고 2심에서는요, 양부 백아무개 씨에게 1심보다 5년이 높아진 징역 15년을 선고했고요. 양모는 원심을 적용했어요. 양부모는 부당하다면서 대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17세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엄마 아빠도 정말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이 갖은 학대로 죽은 이 가엾은 은비는요, 언론에서도 외면받고요, 사회적 관심에서도 소외가 돼 있어요. 은비에게는 예쁜 꽃 이름이 본명으로 지어졌지만요, 독특한 성과 이름 때문에 친모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서 실명 대신에 지금 은비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대요. 또 은비가 입양되면서 성이 바뀌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꽃 이름은 온데간데 사라졌고요, 죽어서도 이름을 숨겨야 하는 4살 은비의 슬픈 사연이 정말 이거 제 가슴을 너무 먹먹하게 하네요. 어린아이가 받아야 했던 그 악몽 같은 날과 아픔과 슬픔이
제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그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였던 김은희 원장님, 그 이 대표 김은희 대표는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분이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 김은희 대표님이세요. 이분이요, 은비 사건의 진상 규명 그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셨다고 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죽음에 1인 시위를 하셨겠어요. 은비의 마지막 길은요, 다행히 친엄마의 품 안에서 보내졌어요. 시신은 부검을 한 후에 인천 앞바다에 뿌려졌고요. 은비 시신이 화장된 후에는요, 11월 5일부터 김은희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는, 이 지금 아까 이 사진 보여줬던 이 대표예요. 이 대표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어요. 김 대표는 입양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과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들어달라 라면서 어린이들을 상품 취급하는 입양체험 그리고 아동 쇼핑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은비는 법에도 없는 입양 전제, 입양 체험, 가정 위탁이라는 이 체험을 2번이나 했고요. 이 2번 다 이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렀어요. 현행 입양 특례법은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후에 아동을 입양 가정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은비는요, 법원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번이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졌다고 해요. 심지어 첫 번째 예비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반환된 지 이렇게 그쪽으로 돌아온 지 1개월 만에 2번째 입양 가정으로 보내졌잖아요. 입양 체험은요, 입양을 전제로 한 가정에 아이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은비 사건처럼요, 자칫 아동 쇼핑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 입양 체험이라는 이 사건이요. 입양 체험 기간 동안은요, 누가 아이의 법적 보호자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지금 보세요. 진짜 이 어린애가 침대에 이렇게, 진짜 가슴이 아프다 진짜. 제가 이 아이 상처를 보여드릴게요. 이것 보세요. 좀 징그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손이 저렇게 까지고 다쳤고, 여기 턱에도 여기 상처 보이시죠? 여기. 시민단체들은요, 이러한 입양 법제도 하에서 아동이 어떠한 양부모를 보낼지 그 여부는 그 순전히 아동의 운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사회에서 입양은요, 로또와 같다고 해요. 현재 입양 제도 하에서는요, 은비와 같이 불행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4살 어린 은비의 참혹한 죽음은, 우리는 이 죽음을 보고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꾸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요, 현행 입양 제도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2의 제3의 이 어린아이 은비 사건처럼 이 은비 사건 같은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은비는요, 두 번의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얼마나 아픔이었을까요? 저는 이 은비 사건을 조사하면서요, 엄청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돼요. 입양이라는 것도. 자, 여기까지 4살 은비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